여러분 안녕. 만나서 반가워. 오늘은 43페이지.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아니 막 집합의 연산법칙 하면은 되게 여러분 앞에 거 읽어보더니 뭐 교합법칙이 있고 결합법칙이 있고 분배법칙이 있고 등모르간의 법칙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사칙 연산할 때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 먼저 발생이 됐지? 그래 먼저 가로 안의식을 먼저 막 선생님 손가락 수업도 막 계산하고요 가로를 막 넓혀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선생님 막 거기도 교환법칙이 있고 분배법칙이 있고 결합법칙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먼저 이걸 하기 전에 그 연산법칙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우리가 신경을 쓸 게 하나 여러분 정리를 해줄 게 있어. 집합의 연산법칙은 모든 연산법칙이 합집합과 교집합과 여집합의 기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는 거거든. 근데 제가 여기서 빼먹은 게 하나 있을까? 어떤 걸 빼먹었을까? 그렇지. 그럼 선생님 차집합 비율은 어떻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어떤 걸 여기 공부했니? A 차집합 B를 물론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A 교집합 B의 여집합 벌써 여러분 알고 있는 학생이 있지만 저거는 뭐 A 차집합 가로 열고 A 교집합 B요 가로 닫고요. 또는 A 합집합 B 전체에서 가르치고 거기서 B를 빼주면 돼.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 차집합 비호가 다 있니 없니?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는지 여러분들 뭐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선생님 집합의 연산법칙은요 방금 제가 첫 번째 얘기했지만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기호만으로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집합이 있는 꼴은 무조건 여러분들 뭐하자? 그렇지. 이 기호가 교집합과 여집합이 있는 이 기호들만 있는 걸로 바꿔줘야만 연산하기가 뭐하다? 편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럼 두 번째, 제가 순서를 지금 같이 순서를 막 뒤집박죽 하는데 왜 이런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은 집합의 연산법칙 제 1단계 차집합 기호가 있으면 무조건 저 내용으로 뭐 해주자? 바꿔주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모든 집합의 그 연산 기호가 교집합과 합집합과 여집합의 기호로 있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사칙 연산할 때 가장 먼저 계산한 게 뭐였어? 그렇지 선생님 가로식을 전개했잖아요. 그건 드모르간의 법칙이 여러분들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든지 또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든지 이런 기호들의 이 위에 있는 이 여집합 기호는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없어야 돼. 왜? 하루를 여러분들 정리를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공부했니? 그림을 그려보면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밑에 것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A 여집합의 합집합은 뭘로 바뀌고 교집합으로 바뀌고 B의 여집합 그림 그려서 이 상황과 같다는 걸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저거를 여러분들 수식으로 증명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증명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그거는 의미에서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이 계산된 별 의미가 없으므로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벤더의 그림을 가지고 내가 따지기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집합 연산 기호에서 제 1단계는 바로 여러분들 뭐다? 차집합 기호를 여러분들이 이런 기호로 바꿔주는 꼴이다. 그리고 막 계산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막 복잡하게 있고 이런 여집합 기호가 이렇게 전체 가로식이 있다면은 이 가로를 뭐 해주자? 여러분들이 없애버리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 그 다음 거 뭐 있을까? 가로를 되게 복잡하게 여러분들 가로가 막 가로식에 막 계산을 연산하다 보면 분배법칙이라는 게 있어. 분배법칙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니? 그래 A 교집합의 선생님 B 합집합 C는 이거는 선생님 교집합과 합집합 이거 여러분들이 서로 연산기호가 틀리니까요 A 교집합을 나눠준다는 생각을 해서 A 교집합 B의 합집합 A 교집합 뭐 C 즉 A 교집합을 여러분들이 나눠준다 생각해서 이렇게 이런 연산했을 거란 말이야. 앞에 이렇게 나오니까 또 만약에 여기에 앞에가 합집합 기호고 뒤에가 교집합 기호라면은 이 시계값은 A 합집합 B의 교집합 A 합집합 뭘로 C라는 이런 연산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어. 여기에서 여기로 나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A 교집합과 A 교집합을 거꾸로 묻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 해야 된다. 왜?
어떤 식은 앞에 거를 뒤에 것처럼 펼칠 수도 있고 또 어떤 식은 가루가 많은 식은 선생님 가루가 작은 식으로 내가 좁힐 수도 있고 그 문제를 보면서 뭐 해야 되니? 판단을 해줄 꼴이야. 물론 밑에 것도 여러분들 같은 내용이 되겠지. 그런데 제가 여기다 쓴 이유가 뭘까? 이거를 책에서 분배 법칙을 했는데 집합에서는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형태가 똑같아. 형태가 똑같은데 식이 분배가 안 하고 당연히 그 자체가 식 하나로 고정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한번 보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 A 합집합에 A 교집합 B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00% 아니 A 합집합에 A 교집합 B니까 저거 합집합 교집합이니까 무조건 분배잖아요. 잘못된 생각이야. 꼼꼼히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돼. 왜? 이거는 A 교집합 B 그림을 그려봐. A가 B의 공통 부분은 A에 속하니 안 속하니? 속해. 그러니까 A랑 A에 속하는 집합과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분배 법칙의 탈로 생각하지 말고 집합의 포함 관계로 뭘로 줄일 수 있다? A로 줄여낼 수 있다. 조금 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이것과 이거는 여러분들이 같은 형태로 식이 나오지만 내가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게 이거인지는 너희들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또 그 다음에 A 교집합에 A 합집합 P 또 이렇게도 돼요. 그럼 이것도 나 교집합 합집합 무조건 관계가 아니야. 판단이야 판단. 포함 관계가 되냐 안 되냐 판단하는 꼴이야. 그러면 A 합집합 B에는 A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들어가. 그림을 먼저 여러분들 연습을 했잖아. 그치? A 합집합 B A가 들어가니까 선생님 이것도 동일하게 뭐가 나오니? A가 나와. 그러면 제가 이거를 먼저 설명해 준 이유가 뭐냐면 집합의 연산 법칙을 교환 법칙, 분배 법칙, 결합 법칙 배우고 동물에 관한 법칙 배우고 이거 하는데 그 다음 거 연산하려면 못해요. 왜? 순서를 여러분들이 적응을 못하니까. 자 1단계 다시 한번 정리하자. A 차집합 기호 결국 집합의 연산 기호는 교집합과 합집합과 여집합의 기호를 가지고 따지는 꼴이므로 연산을 하고자 할 때 무조건 이걸로 뭐 해주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꿔놓고 생각하자. 두 번째 가루가 있는 식. 여러분들이 사치연산도 해봐. 위에 지수 있으면 여러분 먼저 계산하라고 배웠잖아.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앞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뭘 버리자? 정리를 시키자.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는 복잡한 가루식이 있을 때 그 가루식을 분배를 하는지 아니면 이거를 거꾸로 묶는지. 두 번째, 이것과 이 두 가지를 서로가 형태는 같지만은 여기는 포함 관계가 없으므로 묶든지 펼치든지 해야 될 테고 이거는 이것과 이 앞에 것이 포함 관계가 있으므로 분배 법칙이 아니라 분배 법칙의 탈을 쓴 혼돈하지 말고 식을 뭘로 A라는 값으로 내가 이거를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나머지 건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계산이 되게 편할 거란 말이야. 저걸 먼저 시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교환 법칙을 적용할지 결합 법칙을 적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꼴이야. 꼭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실 것. 그럼 그 기본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라 보고 여기 있는 문제 이제 43페이지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연습만 좀 하면 돼. 그럼 벌써 여러분 선생님 1번 어떻게 해요? 그래. 앞에가 차집합교가 있잖아. 그럼 차집합교는 뭐 해줘야겠어?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꿔줘야겠어.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은 이 앞에 있는 시계값, 이 시계값은 A 교집합 선생님, P의 여집합이고요. 선생님 너도 차집합이네요. 그 차집합 있으면은 교집합에 C의 여집합으로 쓰면 되겠네요. 잘했습니다. 땡큐예요. 근데 여기는 뒤에 식을 보니까 A를 뺀 나머지 걸로 결합이 돼 있잖아. 그럼 판단이잖아. 저 꼴로 이끌기 위한. 그럼 교집합이고 선생님 같은 거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그럼 같은 거면은 덧셈과 같이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럼 같은 것끼리 서로 펼칠 수 있어. 또 펼칠 수가 있어. 그럼 펼쳐버리면은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이 될 텐데 그런 건 여러분들 벌써 눈에 보이실 거야. 어떤 거 저건데 그러면 A와 나머지 걸로 묶어야 되겠네요. 잘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걸 내가 묶었어요. 네, 교집합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묶어도 관계가 없어.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합 법칙을 해주는 거지. 그럼 이건 먼저 결합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응? 저거 어디서 방금 봤던 내용인데? 저걸? 그래. 등근의 법칙을 뭐한 꼴이야? 반대로 바뀌어준 꼴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A 교집합에 B 합집합 C에 무슨 꼴이 되고 여집합으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맨 마지막 작업이 뭘까? 선생님, 교집합의 여집합 이 전체가 하나를 생각하고 교집합의 여집합은요 앞에서 배웠어요. 뭘로? 차집합 기호로 바뀐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꼴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 없나? 만들어질 수가 있다. 대신 어떤 순서대로 하는지는 방금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거 집합의 연산 법칙 들었어도 각각의 법칙이 뭔지는 앞에 나와 있지만 그 순서는 여러분들이 꼭 뭐하자? 다시 한번 체크해놓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는 얘기야.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점수 주는 문제잖아. ABC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색칠한 부분의 집합이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되느냐 이걸 묻는 꼴이거든. 그럼 뭐 하면 돼? P 차집합 C. 아이고 B에서 C를 먼저 빼래요. 연산이 아니야. 물론 여러분들 이거를 연산으로 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럼 B 차집합 C라면은 B에서 C를 뺀 집합이야. 그럼 B에서 C를 뺀 집합이면 어느 부분이니? 그렇지. B, C 중에서 순수한 B가 되겠지. 이 순수한 B를 A에서 뭐 하라겠어? 빼라겠어. 그럼 A에서 빼라겠으니까 똑같이 나오냐 안 나오니? 좀 웃으면서 넘어가자. 나온다. 예. 두 번째. C에서 B를 빼라겠어. C에서 B를 빼라겠으니까 B, C 중에 이쪽이 남네요. 그럼 이쪽에서 A에서 이 집합을 빼버리면 어느 쪽이 남니? 이쪽이 남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안 칠해져 있고 여기는 칠해져 있으니까 되냐 안 되니? 안 돼. 맨 마지막 거.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림을 해도 돼. A 차집합 B는 어디야?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그렇지? A와 B에서 B를 뺀 거니까 이 부분이 된단 말이야. 이 부분에다가 A 교집합 C가 어디니? A 교집합 C가 이 부분이네. 물론 여기는 앞에도 여러분들이 A와 C의 두 개의 공통 부분은 앞에도 들어있고 뒤에도 들어있지만 합집합 할 때는 몇 번으로 취급하니? 한 번으로 취급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 값이 나오냐 안 나오니 저 그림이 나오게 되는 꼴이 되지. 물론 선생님 저희가 다르게도 한번 해볼래요. 뭘로? 그렇지. 교집합에 B 여집합 연산 배웠으니까 교집합에 B 여집합을 배웠으면 A 교집합으로 묶을 수 있네요. 그럼 여기는 A 교집합으로 묶어버리고 직접 여러분들 교집합에 B 여집합이 있다고 생각하고 A교로 묶는 거야. 그럼 A교로 묶어버리면 어떤 거? B 여집합에 여기 뭐? 합집합 C라는 이 교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니? 들어가니까 이것도 같은 결과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 그래. 연산은 어차피 연산 법칙은 이거를 이렇게도 돌릴 수 있고 이렇게도 돌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뭐 하자는 얘기니? 많이 하자는 얘기지. 그럼 이제 맨 마지막 보자. 3번. 다음 기억력 지급 중에서 집합 A와 같은 것을 선택하래. A와 B?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A, B뿐이 없네. A, B뿐이 없으면 기억권. A에서 A랑 A 차집합 P? A 차집합 P는 순수한 A인데요. 순수한 A랑 합집합하면 순수한 A는 A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니? 들어가. 상당히 A 나와 안 나와. 그림 안 그려도 이건 여러분들 껌이잖아 껌. 그렇지. 연습 문제 몇 번 하면 또 미음번. 아이고 이거 되게 복잡한데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을 때는 보이는데 뒤에 있을 때는 안 보여. 물론 A, B 상황을 그림을 각각을 그래서 따져도 관계가 없어. 그런데 여기에 합집합 B가 있고 여기도 합집합 B가 있잖아. 그러면 분배 법칙을 뭘 하겠어? 앞에서 연산해서 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묶는 작업도 중요하다.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럼 선생님 그거 딱 보이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니? 조심해야 돼. 합집합 B가 뒤로 나가면서 이 연산교가 가운데 들어있는 A 교집합 A의 무슨 집합이 될까? 여집합이 되겠지. 그럼 A 교집합 A의 여집합. 이거 무슨 집합이야? 이거 공집합이네.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이랑 B의 합집합이래. 이건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니? B가 되잖아. A가 되냐 안 되니? 안 되네. 위에 거는 여러분들 된다고 이미 돼 있고.
그럼 맨 마지막 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 A랑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이 A래요. 야,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돼? 벌써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내공이 쌓이면 선생님 저거 바로 A인데요. 왜? 왜 그럴까? 조금만 생각해봐.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는 A가 들어있니 안 들어있니? 다른 것도 물론 들어있지만 B의 여집합의 원소도 들어있지만 A는 무조건 들어있단 말이야. A에다가 삐리리 다른 원소가 같이 들어있어. 그런데 거기랑 A와의 공통 부분이래. 그럼 A와의 공통 부분이면은 A랑 A의 삐리리 나머지 어떤 뭐 원소들이 들어있는데 그거랑 그 새끼들의 집합이랑 A의 공통 부분을 구하려면 선생님 이건 당연히 A가 되네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도 좋고 아니면은 A와 B의 그림을 그려. 무조건 연산이 능사가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A와 B의 상황의 벤다이그램을 그려놓고 이 값이 A가 나온지 안 나온지 뭐 해도 된다? 따져도 된다. 대신 좀 따지려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A와 B의 관계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니까 실제로 이때는 A, B의 공통 부분이 있는 그 집합만 여러분들 그리는 건 아니야. A와 B가 따로 떨어져 있을 경우, A가 B에 포함될 경우, B가 E에 포함될 경우 다 따져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말했던 조금만 더 그래 여기 집합에는 A랑 B의 여집합은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A랑 다른 원소들이 들어있는 분명히 집합이 될 거다. 그런데 그거랑 A와의 공통 부분을 구하려 했으면 분명히 A분이 나올 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조금 선생님 이거는 연산해도요 식이 복잡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판단을 하고 계속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여기 문제는 이 집합의 원소에 A가 뭐한다? 들어감으로 앞에서 배웠던 분배 법칙과 같은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두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굳이 이건 연산이 아니라 뭐다? 그림으로 여러분들 포함 관계를 따져서 이런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조금 여러분들 설명을 하면서 말이 좀 길었어. 오늘도 고생 많이 했고 계속해서 조금씩 여러분들 한 단씩 더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자. 안녕 여러분.